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미국 주식에 넣었습니다. 한 사람은 S&P 500에, 한 사람은 나스닥 100에 넣었습니다. 30년 뒤 한 사람 계좌엔 7억 4,500만 원이 있고 다른 사람 계좌엔 14억 원이 있습니다. 넣은 돈은 똑같은데 손에 쥔 돈은 6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6억 5천만 원이 어디서 갈렸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떤 비중으로, 어떤 계좌에 담아야 이 차이를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이 질문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준비에 들어가면서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돌았습니다. S&P 500도 이런 대형 신규 상장 기업을 서둘러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담는 게 늦어지면 S&P 500에 돈을 넣은 사람이 정작 미국 시장에 진짜 변화를 놓치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그런데 S&P 500을 운영하는 쪽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지수의 성격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상장하자마자 바로 넣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시장에서 검증되고 재무 기준과 유동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편입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가장 뜨거운 기업을 가장 빨리 쫓아가는 지수가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는 안정성과 대표성이 강점인 지수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소비자의, 산업재, 에너지까지 폭넓게 들어있어서 한마디로 미국 경제 전체를 사는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최근 패스트 엔트리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시가총액이 충분히 크고 기준을 충족하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이 어떤 지수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장의 새로운 성장축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주 100개를 담는 지수인데 그 안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공급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들이죠. 여기서 겉보기엔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스닥 100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도 담으라는 걸까요? 답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이익은 넓게 퍼지지 않고 소수의 초대형 기업으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승자독식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긴 기업에게 이익이 더 몰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나스닥 100은 이 승자독식 엔진의 비중이 S&P 50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닫히라면 나스닥 100은 엔진입니다. 닫이 없으면 계좌가 흔들리고 엔진이 없으면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성향별로 나누면 됩니다. 안정을 우선한다면 S&P 500 70, 나스닥 100 30이 현실적입니다. 안정과 성장을 반반 가져가고 싶다면 50대 50도 가능합니다. 수익률에 더 무게를 두는 공격형이라면 나스닥 100 70, S&P 500 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하락장에서 계좌가 더 크게 흔들린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은 시장이 좋을 때 S&P 500보다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가 오르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구간에선 더 크게 빠집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지수는 반드시 더 큰 흔들림을 함께 가져옵니다. 나이대로 보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20대와 30대는 투자 기간이 길게 남아있으니 S&P 500 40, 나스닥 100 60처럼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40대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같이 봐야 하니 S&P 500 60, 나스닥 100 40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50대 이후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큰 변동성보다 안정이 중요해지니 S&P 500 70, 나스닥 100 30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젊을수록 나스닥 100의 흔들림을 시간으로 버티고 은퇴가 가까울수록 S&P 500으로 중심을 잡는 방식입니다. 앞서 본 6억 5천만 원 차이도 결국 이 비중에서 갈립니다. 매달 10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S&P 500 연평균 8%로 30년을 잡으면 약 14억 9천만 원, 나스닥 100 연평균 11%로 잡으면 약 28억 원입니다. 물론 이건 미래 수익률을 확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수익률 1에서 2% 차이가 30년 뒤엔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미국 ETF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3년 이상 굴릴 돈이라면 ISA가 유리합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엔 9.9%만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만 원 났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만 9.9%가 붙어 세금이 약 79만 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15.4%로 계산하면 세금은 154만 원이니 ISA가 약 75만 원 유리한 셈입니다. 반대로 노후 자금처럼 정말 오래 묶어둘 돈이라면 연금저축과 IRP가 강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약 148만 5천 원, 초과하면 최대 약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투자 수익과 별개로 시작부터 확정된 환급을 깔고 가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SA가 만기됐을 때 그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셋입니다. 첫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세요. 확정된 환급이니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둘째, 3년 이상 굴릴 여유 자금은 국내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 TF로 ISA에 담으세요. 해외 직접 상장된 QQQ나 SPY가 아니라 국내 상장 상품이어야 이 세금 구조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지수 중 하나만 고르지 말고 여러분의 나이와 성향에 맞는 비중으로 나누어 담으세요. S&P 500만으로도 손해는 아니지만 나스닥 100의 승자 독식 엔진을 빼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익률 차이를 그대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6억 5천만 원이 갈렸을까요? 한쪽은 닷치만 내렸고 한쪽은 닷치과 엔진을 함께 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계좌 정리 같이 해나가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